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승현 박사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누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추 누르시고요. 예, 소개받은 대교협의 김수경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사립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그냥 타이틀만 받고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현황과 문제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료집은 보시면 뭐 통계 위주고 또 표나 그래프 위주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뭐 2분만 투자를 하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집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지금 현황에 대한 쟁점에 대한 일단 제 입장이기도 하고 일부는 대교협의 입장이기도 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걸로 20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사립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너무나 브로드한 이런 제목이었었는데요. 제가 사립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이 뭐냐를 이제 잠깐 고민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재정의 난인 것 같습니다. 대학의 현황도 재정의 난이고 또 사립대학의 문제도 재정의 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환경 변화 아니면 어려운 이런 여건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사립대학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정부와 사회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런 거부, 제한 이런 요구가 너무나 강해져서 대학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율배반적으로 대학의 현재로서도 너무나 다양한 평가의 이런 잣대들이 지금 사립대학에 제시가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립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나 그다음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 경쟁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이율배반적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대학의 재정난의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좀 보면 이 자료에도 그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이제 여러 분들께서 앞전에서도 다 좀 얘기가 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4학년도를 계기로 해서 학령 인구와 또 대학의 정원이 합치가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가 돼서 2020년이 되게 되면 대학 정원의 한 13만 정도가 미충원이 되고 3,000명 규모의 대학으로 봤을 때 40여 개 대학이 이제 문을 닫게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등록금 인상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드리면 등록금 상한제가 2010년도 1월에 도입이 되어서 사실 지금 도입된 지 1년하고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2011년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3년치의 평균을 내보면 5.2%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상한선에 불과하고 사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3년째 그냥 동결이라고 이렇게 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등록금의 인상은 사회적으로도 무리스럽다라는 판단이 또 지금 현재로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 대학의 다양한 사립대학의 잣대가 되어져서 이율배반적으로 대학의 질제고라는 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쪽에서의 대학 교육에 대한 비판은 이렇습니다. 세계 대학의 랭킹하는 이런 평가 랭킹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순위에 들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이유로 이제 한국 대학의 이런 질적 문제에 대한 이런 심각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도 에이시안 유니버시티 랭킹에서 보면 100개의 대학 중에 우리나라 대학이 15교가 들어가고요. 2010년도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세계 수준에서는 100위의 순위 중에
서울대와 카이스트 두 개교만이 들어가 있고요. 2010년도 더 타임즈 세계대학 평가에서는 200개의 순위 중에서 이제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대 이렇게 4개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학이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여건을 갖춰야 한다. 또 질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원 여건이나 시설 여건이나 이런 좀 거대한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고 이제 같이 어필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입원이 동결된 상태고 향후 더 어려워질 이런 상황이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는 말씀 드리고 아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끄럽게 이제 대학 등록금 사태라고 표현을 할 만큼 등록금에 대한 이제 그런 여론이 뜨거웠었는데요. 제가 그 대교협에서 대학 등록금 사태라는 그 토네이도의 좀 일부에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점은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 재정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낱낱이 공개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그 재정의 구조는 사실 간단한데요. 등록금 수입이라는 것이 또 많이 언급이 되었었고 법인 전입금, 또 대학 적립금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또 대학 기부금, 국고보조금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그 정치적인 또 여론적인 이런 언급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 등록금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결론은 대학이 자구 노력하겠다라는 하나의 축하고 정부가 재정 확충,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재정 확충하겠다라는 이 이제 두 집단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서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그 등록금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시끄러운 거는 잠재웠다라고 한 이후를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등록금 수준이 너무 높다라는 점에는 공론화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이제 그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인하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그 여론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 그 감사원 감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학 등록금의 뭐 인하를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안도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건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서는 이젠 대학 입장은 진퇴양난입니다. 또 하나의 그 아까 수입원으로서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법인 전입금이 영인 대학이 굉장히 문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0년도 회계 이제 이번에 공시된 그 공시 결과를 좀 보니까 152개 교의 사립대 중에 32개 교,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법인 전입금이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법인 전입금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었던 분들까지도 이제는 법인 전입금이 0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것 같고요. 나아가서 경영 부실 대학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이 그 법인 전입금 비율이나 법정 부담금 부담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표화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까 그 대학 적립금 말씀드렸는데요. 대학 적립금이 과다하다, 또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그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물론 그 뭐 2009년도에 그 법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이제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회계 제도를 새롭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 마련한 것이 기존의 이제 사립대학의 회계를 기금 회계와 등록금 회계로 구분을 해서 등록금 수입은 등록금 회계에서 운영이 되고 기금 회계는 등록금 이외의 이런 뭐 기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적립금을 하면 등록금이 기금 회계로 가서 적립이 되는 이런 일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어떤 언론사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빼돌려서 적립금을 쌓았다라는 그런 언론이 좀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회계가 두 개로 구분이 되고 난 뒤에 언론에서 이 등록금 회계의 일부가 기금 회계로 넘어간 거에 대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그 등록금 회계에서 다 써야 하는데 그걸 적립금으로 빼돌렸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교육재정이기도 하고 또 그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제 판단으로는 좀 오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등록금, 등록금 회계가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등록금만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등록금 외 수익이 평균적으로 한 23% 정도 수입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회계라 이 명칭상에서 등록금만 가지고 운영된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규칙이 개정이 되었을 때 등록금 회계에서 기금 회계로 넘길 수 있는 그 법적 허용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대학에서 운영되지 않았던 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것과 그 다음에 그 단기 운영 차액의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기금회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법적 허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이익을 넘겼다 하는 그 차원에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여론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기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넘어간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계는 없었다는 점, 또 기금회계 쪽에서도 이 대학에 필요한 그 지출 비용, 보수나 특히 학생 경비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모두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 등록금 회계에서 기금 회계로 넘어간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다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이 정도로 대학의 적립금이 너무나 시끄러울 정도로 낱낱이 공개가 됐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외에 대학 기부금에 대한 얘기와 관련돼서는 대학 기부금을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정부에서 도입을 하냐 마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국고보조금 확충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 좀 안타까운 거는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변화도 있고 어떤 추진도 있는데 이 소액기부 세액공제제도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추진된 바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등록금 사태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에 어떤 그 추진된 사항들을 보면 대학의 감사나 아니면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의 경영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만이 1차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준비 상태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대학 구조개혁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구성이 되었고 또 이영 교수님께서 그 관련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뭐 10개 지표가 있다는 정도는 정리를 했고요. 그 10개가 또 대학의 또 하나의 이제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실 대학을 판정해서 이 대학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논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립대학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래서 사립대학에 이렇게 부실대학이 이렇게 남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거에는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996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도입이 되어서 정부가 그 기준 없이 대학을 확대를 해주는 것이 문제고요. 제가 요건 자료를 찾으니까 대학이 44개, 대학원 대학이 36개, 전문대학 12개 해서 총 92개 대학이 그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도입과 동시에 대학이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정부가 허용을 해준 뒤에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또 대학이 경영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젠 대학이 많아진 것이 굉장히 짐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타당성을 갖는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설립해 준 것도 정부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도 연계가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차원에서도 대학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다만 대학 수를 줄이는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아니면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학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적으로도 해결하는 방안을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대학 차원에서도 지금 이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대학의 경영 부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대학 경영 부실이 개선이 되고 나면 정부도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또 대학의 질재구를 위해서 여러 면으로 노력을 할 그 준비를 하는 단계라서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 사립대학 하면 지금 재학생 수가 제 그 자료집에도 있는데요. 전체 대학의 재학생 수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반 대학만 보면 79%입니다. 학생 수, 그러니까 학교의 수도 사립대학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지금까지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에서 해왔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이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의 70%, 80%를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사립대학을 그냥 기업처럼 뭐 규모를 줄여라, 문을 닫아라 이런 좀 단호한 이런 표현은 조금 사실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오히려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시점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대학의 자율성의 터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강압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보다는 경영 부실 뭐 이런 그 컨설팅이나 구조 개선 조치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이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동의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부터는 그 대학이 이런 그 경영 부실이나 구조 조정에 대한 어떤 그 안을 만들자면 정부 차원과 대학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 전부를 말씀드리기엔 제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사립대학 설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 대학은 사립대학이 진입하는 그런 진입의 그 기준과 또 퇴출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립대학 진입에 대한 그 인정 기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립대학의 퇴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무엇보다도 사립대학의 그 자녀재산 처분 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그 사립학교법을 보면 사립학교가 이제 폐교를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날 경우에 그 자녀재산을 다른 사립대학이나 그런 그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반납하는 이런 방법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보다는 그 사립대학교가 폐교를 해도 그 자녀재산의 귀속 범위가 이 교육용으로만 제한이 되기보다는 뭐 그 좀 일반 공익사업이나 아니면 공익사업으로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좀 근거도 마련이 되어야 대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등록금 수준이 동결돼서 사립대학이 재정의 난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라는 점일 겁니다.
그 정부가 일단은 재정 지원 확충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대학에도 신뢰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대학 자체적으로만 해결한다라는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보다는 이 고등학교와 대학과의 연계와 대학과 산업과의 연계라는 이런 그 좀 거시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정난이다 해서 사실은 많은 그 대학 운영들이 하속상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대학 교육이 이제 국제 수준과 또 질재고라는 이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학이 이런 경제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대학의 국제화입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 또 질재고 차원에서 외국인 전임 교원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비해 2008년도 2년 사이에 유학생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지금 MIT의 오픈코스웨어라고 해서 강의를 세계적으로 공개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이런 변화 추세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우리나라의 그 MIT OCW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참여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계 속에서의 한국 대학이라는 고민을 우리나라 대학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 입학 전형, 그러니까 대학의 입학 전형 지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의외의 대학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이 이제 곳곳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뭐 슈퍼스타 K2 뭐 이런 데에 어느 일개 대학의 그 교수와 학생이 함께 이렇게 출연을 하고 또 이렇게 랭킹을 하고 이런 이유로 그 대학의 그 과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대학의 총장님들을 만나보면 그 대학의 그 과에 투자하는 비용이 대학의 사활을 걸 정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대학 소재가 지방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의 교수들을 서울의 학생들 비중이 높다 보니 서울에서 강의를 열어줄거나 이런 대학 차원에서 조금 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과감하게 특성화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 외국 보면 연구 중심, 학부 중심, 뭐 직업 중심에서 CCC,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이런 세 개의 이런 그 대학 특성화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버드, 예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대학들은 연구 중심에 들어가고요. 뭐 웨슬리 대학이나 올리온 공대나 이런 데들은 학부 중심, 또 이제 직업 중심 이렇게 세 개의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 대학 특성화 방향도 크게 연구 중심 대학, 학부 중심 대학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학이 우리 대학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그 실례로 그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안에 이제 에이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이제 학부 교육 중심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에이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구 중심으로 이제 오버랩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에이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연구 지원 사업인 그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라는 이런 사업에도 이제 동시에 이렇게 선정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학이 아직은 이렇게 특성화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특성화를 좀 조장하고 특성화되는 그 기간을 좀 줄이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니 역시 이것 또한 대학의 평가 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평가 지표에 학부 중심 대학이다라고 결정이 된 대학에는 그 교수의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나 이런 연구 중심에서의 중요한 지표들은 없거나 최소화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사립대학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힘든 시기가 우리가 힘든 걸 겪고 나면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요. 이 힘든 시기가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이슈나 또
정책적인 이런 그 대상으로만 이런 희생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립대학에 대한 다양한 무성한 논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립대학 교육이 갖는 그 공공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서 없었습니다. 예. 사립대 현황 데이터를 문제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원고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좀 그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좀 다른 말씀들 좀 현안이 되는 그 부분들 특히 재정 부분이라든지 또 뭐 특성화 부분이라든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하셨는데요. 그 현황 부분들은 뭐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틈틈이 그 토론을 하는 발제를 들으시거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한번 보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좀 담으시고 좀 이게 나중에 토론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 좀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립대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데이터는 또 그때 확인을 좀 하기로 좀 하고요.